피스하이츠를 방문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잠시 마트에 들려 쉬기도 했습니다. 시원해요. 아, 지하철을 30분 정도 타고 가서 제1동포 할머니들이 계시는 주간보호센터 이코이 마당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코이 마당은 지하철역을 나와 작은 골목 사이에 있었습니다. 센터에 들어가니 할머니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우리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저희가 춤이랑 노래 할머니들께서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과자를 먹으며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궁금한 것이 많은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들께 몸은 건강하신지, 이곳에서 생활은 어려운 것이 없는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이곳에서 할머니들은 열심히 우리나라의 전통가요를 배운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들께서 노래를 부르시며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노래와 춤을 보여드렸습니다. 산자락에 긴 노을 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 첫 순서로 아름다운 나라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많이 떨렸지만 무사히 순서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준비한 춤을 보여드렸습니다. 무조건이라는 노래와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에 맞춰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율동을 할머니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다행히 할머니들께서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준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피아노도 연주해드리고 왔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이곳에 계시는 할머니들의 모습과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도 보았습니다. 할머니들께서도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한국의 전통가요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건강한지 보여주겠다 라는 마음으로 몇 곡을 부르셔도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머니들의 즐겁고 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도 더 많이 연습해서 계시면 저희가 또 들으러 올게요. 1시간 동안 열심히 할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담례로 할머니들이 손수 만든 한지 엽서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들의 손길이 묻은 고운 엽서였습니다. 할머니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장소는 그토록 고대하고 보고 싶었던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 추도비가 있는 메이난 후레아이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은 이코이 마당에서 지하철로 20분을 타고 내린 다음에 또 오랫동안 걸어야 볼 수 있었습니다. 4, 50분 끝에 찾은 병원에서 볼 수 있었던 추도비는 한마디로 압권이었습니다. 병원 건물 주차장 한켠에 있던 추도비는 찾기 어려운 곳에 숨어있다시피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고야에 있는 아이치 현립 아스다 고등학교에서 세계사 과목을 가르치던 다카시 마코토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3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셨는데 같은 학교의 고이테 유카타라는 선생님과 함께 아이치현 지역의 조선인 강제 연행 실태와 미국의 공습 실태를 조사를 하면서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존재와 그 피해를 깨닫고 조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1944년 12월 7일 이 지역에서 발생했던 도난카이 지진, 당시 공장 건물 더미에 압사돼 희생되었던 57명의 인원 중에 6명의 한국 어린 소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미쓰비시는 매년마다 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제를 지내오면서 한국인 소녀들의 희생자 명부는 매년 숨겨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카시 마코토 선생님은 직접 그 6명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하면서 한국에 찾아와서 그 유족까지 찾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1988년 12월에는 그 6명의 한국 소녀의 이름을 새긴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 추도비를 미쓰비시 공장의 원소유주였던 니신 방적 그 부지 내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추도비에는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 슬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여기에 새긴다 라고 적혀있어요. 나중에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는 2015년 10월 10일에 이 비석을 이제 메이난 후레야이 병원이라는 곳에 옮겼는데 지금도 이곳에 가시면 안내판 설명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회한과 격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는다. 우리는 이곳에서 역사를 확인하였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추도비를 보고 나서 또다시 긴 걸음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힘들었던 친구들은 집에서 즐겁게 놀며 쉬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나고야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치르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곳은 바로 아스다 신궁이었습니다. 아스다 신궁의 입구에서는 새 천황의 즉위를 맞이하는 팻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스다 신궁은 일본의 3대 신궁 중 하나이며 일본인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스다 신궁에 갔을 때는 어떤 관광객들보다 일본인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유로 아스다 신궁을 찾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은 이곳 나고야의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로 오게 된 어린 소녀들을 데리고 아스다 신궁을 비롯한 나고야성 등 몇 곳을 구경시켜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신사참배와 같이 제국의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궁 안을 둘러다보니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이 보였습니다. 본궁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를 검색했을 때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진 속에 나온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보고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보며 사진 속의 모습을 따라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걸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과거는 또 되풀이될 것입니다. 과거에 남아있는 아픔과 상처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면 세상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